시작 안 하세요? 시작 안 하세요? 무슨 춘장이에요? 고추장이다. 왜 시작 안 하세요? 비슷하지 않니? 지금 패러디 하신 거예요? 오 마이 갓. 모질이 같아. 그래, 모질이다. 모질이 춘장. 혁신도시의 정책에서는 유일하게 배제되어 그동안 혁신도시들이 가졌던 모든 특혜에서 배제되는 등 역차별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한 세상, 스마트하게 스마트업. 홍주인 뉴스TV 주간 헤드라인 3국어 궁시렁 뉴스의 전용식 제인턴입니다. Hello, Smart World, Smart Smarter, 홍주인 뉴스 TV weekly headlines in 3 languages. This is 전용식 제인턴 to 궁시렁 뉴스. こんにちは、スマートな世界、スマートにスマートアップ、홍주인 뉴스 TV 週間ヘッドライン3カ国語、ブツブツニュースに전용식 제인턴です。 11월 넷째 주 헤드라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Let's start with the headline news for the first week of November. 11月4週目のヘッドラインニュースを始めます。 촬영일인 오늘은 11월 27일입니다.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 1년이 넘었는데요. 충남 혁신도시 100만 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등 민심을 등에 업고 그렇게 수건 문제가 해결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던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1년이 훌쩍 지났지만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소식은 강감부소식입니다. 참으로 궁금한데요. 그래서 홍주인 뉴스 그러니까 충남 혁신도시에 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제인턴 기자 출근했습니다. 안녕하신가 제인턴?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는가? 네. 그런데 사부, 제가 지난달 20일 도청 문예관 대강당에서 열린 함께 만들어가는 충남 혁신도시 공간 콘서트를 다녀왔잖아요. 그렇지. 네. 그때 함께했던 방청객들 모두 혁신도시로 내포신도시가 이제 발전할 것이라는 분홍빛 첫 사진을 꿈꿨는데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오늘의 현실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아주 큰 걱정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렇지. 최 기자가 언급한 충남 혁신도시 공감 콘서트, 가수 송대관, 남궁옥분, 요요미, 김종환 이런 사람들이 출연을 해서 자축 행사를 펼쳤는데, 역시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은 그 나물의 그 밥, 역시 무사한 일 행정은 별반 없구나. 1년을 성과 없이 보냈는데도 이렇게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을 해서 그냥 겉 보여주기식의 콘서트를. 그럼 그거를 바라보는 그날 왔던 공연을 보았던 도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 아, 충남 혁신도시가 아직도 잘 돼가고 있구나. 그렇죠. 그분들은 뭐 1년이 지났는지 1년 동안에 저간 사항을 잘 모르니까 그냥 막연한 그냥 보랏빛 청사진만 기대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답답하다는 얘기지. 그렇죠. 이날 행사는 민선 7기 최대 역점 과제인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기념하고 도민들에게 문화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혁신도시가 지정되기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발전을 기원하기 위해 무료 공연으로 기획됐다고 합니다. 말 잘했다. 말 잘했어요. 아니, 요즘 문화공연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세대인가? TV를 틀면 종편, 케이블, 공중파, 뭐 유튜브
그 이름난 가수들의 그 모든 공연을 볼 수가 있는데 굳이 뭐 그러한 가수들 공연을 듣는다 해가지고서 우리가 뭐 아이고 참 반장없다. 어찌됐든 그날 뭐 양승조 도지사도 참석했겠구만. 그래? 그렇죠. 그렇습니다. 당시 보도자료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양 지사는 충남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이전된 공공기관과 지역의 대학, 연구소, 산업체,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준비된 혁신도시를 비전으로 신속한 기관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밥그릇을 만들었고 영양가 있고 맛있는 쌀을 채워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조속한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론화 정책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양 지사는 또 2050 탄소중립 정책 기조를 충남이 앞장서기 위해 혁신도시를 탄소중립도시로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산학연이 연계된 국가 탄소중립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이라며 내포 신도시를 국내 최고의 자전거 천국도시로 만드는 등 탄소중립 생활환경을 조성해 충남 혁신도시가 탄소중립 지역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니터, 네. 자전거 하면 어떤 도시가 생각나? 저 동남아 쪽에? 베트남? 중국도 만만치 않아? 아, 그렇죠. 약간 후지후지. 어허, 문감한 거야. 한 일본도 그렇네. 자전거 다 타네. 그렇지? 그러면 말이야, 우리 최 기자가 알고 있는 혁신도시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 좀 해줘봐. 네. 혁신도시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지방균형발전 계획도시 사업입니다. 공공기관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지방으로 보내고 그 지역의 계획도시를 작게 세워서 지역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는 도시계획인 것입니다. 바로 그거야. 수도권 과밀 그리고 국토 불균형 심화로 인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 바로 혁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최 인터넷에만 우리 최 기자한테만 슬쩍 알려줄게. 혁신도시 근원은 일본이야. 일본 사이타마 그 신도심 개발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일본이 그 정부 청사를 도쿄에서 사이타마로 보내면서 그 사이타마가 그 신도시의 그 개발에 성공을 한 거야. 그래서 한국에서도 사이타마 신도시 그거를 이제 벤치마킹 한 거야. 그게 기원이. 그렇군요. 네, 혁신도시는 산학연관의 밀접한 연계를 통한 혁신을 창출하는 혁신거점도시. 혁신거점도시. 네. 그리고 지역별 테마를 가진 개성있는 특성화도시. 특성화도시. 네. 그리고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녹색도시. 친환경 녹색도시. 네. 학습과 창의적 교류가 가능한 교육 문화도시, 이렇게 4가지의 유형을 가지고 건설하는 정책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 결국 지금 일각에서 부는 혁신도시 지정된 1년이 지난 동안에 뭐 해놓은 것이 없다라는 그런 자주 섞인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정치적인 뭐 거기에 휘둘리는 이야기는 아니야. 우리 홍주인 뉴스 그러니까가 어디 정치권에 휘둘리는 언론사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우리가 만든 이유인데, 자, 답답하단 말이야. 1년이 지금 넘었는데, 예산홍성 내포 신도시 주민들은 사실 작년 이맘때쯤이면 공공기관 이전과 또 지역인재 30%
30% 의무 채용.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오니까 지방 세수가 약 30% 정도 증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몰리고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부푼 기대감을 가지게 됐던 거지. 하지만 결과론으로 1년이 지난 지금 성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렇죠. 그지? 그래서인지 지난 24일 충남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결단과 대통령 선거 공약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충남 155개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범도민 추진위 유태식 이상선 상임위원장과 여야 국회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홍문표 의원만이 참석했습니다. 홍문표 의원, 예산 홍성이 지역구인.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불참을 한 것이네. 홍 의원만 참석했으니까. 이게 뭔가 이게 또 정치공학적으로 흐르는 느낌인데 불길한 예감이 드네. 그렇습니다. 홍문표 의원은 지난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켜 충남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이날 홍 의원은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가 이미 지난해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는데 1년 넘도록 청와대가 아직까지 아무런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공공기관 발표를 늦춰 대선 선거용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홍문표 의원은 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책무라며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다면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연내 충남도의 공공기관 이전이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는 하루빨리 공공기관 이전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홍 의원이 말하는 이 내년 대선을 지금 얘기하는 거지. 지금 한 6개월 남았잖아. 자, 홍 의원만이 생각하고 있는 대선 선거용 카드로 요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지만 누구든지 대선을 의식하는 것이다 라고 볼 텐데 요거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정치공학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조금만 더 진행해 보지. 그렇지만 이 문제는 결코 정치공학적으로는 풀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게 사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을 안 했다는 것에 나는 사실 실망이야. 개인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지역의 민심, 이 민의를 당에다 전달해주는 창구 역할을 해줘야지. 그치? 자, 어찌됐든 홍주인 뉴스 그러니까 결코 어느 정당 소속 정당의 편에서 지금 본 방송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자, 우리 최 기자가 좀 길지만 기자회견 전문을 읽어주기 바라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충남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을 즉각 시행하고 제20대 대선 후보자는 대선 공약으로 확정하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고작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20년 10월 지정된 충남 혁신도시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아무런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손을 놓고 차기 정부에 그 책임을 전부 넘기고 있다. 충남 혁신도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5대 국정 목표의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핵심축이며 공공기관 이전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인 내포 신도시를
환양해권 중심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의 첫 출발이다. 2018년 9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는 국회 대표연설에서 122개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지방 활력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를 높였다. 이후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난 5월에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현 정부 내 마무리할 것이고 청와대에 보고를 마쳐 최종 결정만 남았다고 밝힌 데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9월 국회의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조만간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방향을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김부겸 총리는 같은 달 지역 민방과의 특별대담에서 이번 가을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만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자리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에 큰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수도권에 남아있는 400여 곳의 공공기관 중 150곳을 이전 대상으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밝혔다. 하지만 지난 10월 김부겸 총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에서 돌연 말을 바꿔 우리 정부가 준비를 잘해야 다음 정부에서 차질 없이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며 사실상 공공기관 이전의 무산을 알렸다. 이는 충남혁신도시 완성만 기다리는 220만 충남도민의 염원을 무시한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공공기관 이전만을 기다리며 지역의 발전을 기다리던 충남도민들은 허탈감을 감출 수가 없으며 이는 충남을 우롱하는 처사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동안 충남혁신도시를 방치만 해오다가 지금 와서 다음 정부로 넘긴다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의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충남은 그동안 국가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희생만 강요당하고 살아왔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의 중심축인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즉 세종시 가장 큰 기여를 하고도 정작 혁신도시 정책에서는 유일하게 배제되어 그동안 혁신도시들이 가졌던 모든 특혜에서도 배제되는 등 역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역차별을 해소하고자 충남도민은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염원을 모아 도민 101만 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정부 국회에 전달하였고 마침내 작년 10월 뒤늦게 충남혁신도시가 지정되어 역차별을 해소할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혁신도시 지정 1년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는 무늬만 혁신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혁신도시를 지역민의 표를 얻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을 뿐 이후 구체적인 추진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있다.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50%를 초과하고 전국 기초지자체의 절반가량이 소멸 위기에 처하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가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추진하지 않아 명백히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에 다음과 같이 요구를 밝힌다. 하나, 문재인 대통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부 여당은 과감한 결단으로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반드시 임기 내에 확정 발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제20대 대선 후보자는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완성을 최우선 공약 과제로 확정하라. 하나, 국회는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 만약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다면 역풍을 맞을 것임을 명심하고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수수방관한 정치인이나 당에 대해서는 돌아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1년 11월 24일 충남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 수고하였네 최 기자. 길고 긴 글 읽느라고.
자, 그런데 말이야, 내가 이 의구심이 드는 것은 그 김부겸 총리가 이 시점에서 왜 저런 발언을 했느냐 하는 것인데, 최 기자도 알다시피 곧 대선 전국이잖아. 네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충청권 핵심 현안이 바로 대전 충남 혁신도시입니다. 그렇지. 그래서인지 일부 보도에서는 여야 후보들이 혁신도시 완성을 약속했다고 하는데 자꾸 엉켜져가는 모양새입니다. 지역 일각에서는 여야 모두 대선 공약만 남발하고 그냥 소외시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거야. 마지막으로 내 개인적인 생각은 정부에서 균형 있는 그 로드맵을 일단 정해서 발표를 해라. 그러니까 이 경우에 필요하면은 공청회를 가져서 거기에 대한 결론만 도출해서 로드맵을 작성하고 또 국민적인 이런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을 시키면 되잖아. 그 다음으로 다음 정권에게 넘기라 이거야. 왜 그러냐면은 다음 정권에서 그거 로드맵을 또 다시 시작하려면은 또 엉키기 시작하고 또 1년 2년이 그냥 훌딱 지나가. 그렇죠. 그래서 다음 정권에서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일단은 제시를 해 주는 거지. 그 가이드라인을. 그렇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제 일각에서 그러는 거지. 기우일 수도 있지만 이전 대상 기관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말한 그 홍 의원이 말한 대선 선거용 카드에 조금 일맥상통하는 뭐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 대상 이전 기관들이 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 표를 의식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기우라면은 참 좋은데, 그러니까 그런 꼼수는 좀 제발 버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또 혹시 또 일각에서는 또 이런 말이 있어. 자, 봐. 자, 본사는 뭐 여기 내포 신도시로 옮겼어. 본사는. 그렇지만 서울 사무소, 경기 사무소는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있어. 그지? 네. 그 최소한의 필요한 인원은 이쪽으로 내려와 있고 모든 업무는 서울 사무소에서 보는 거야. 그런 편법이 여지껏 몇몇 기관에서 자행되어 왔지. 그렇죠. 그러면 세금이 이중으로 지출되는 거야. 그렇죠. 손해가 크죠. 그러면 결코 지역의 균형 발전하고 위배되는 행위들이야.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뭐 말 그대로 온 가족이 집단으로 이쪽으로 이주를 해 오면은 상관없는데, 그러기에는 이쪽의 인프라가 아직은 좀 부족하니까 정주 여건이라든지. 어쨌거나 뭐 그런 거는 차후에 우리가 2편을 또 한번 만들어서 심도 있게 다뤄보자고. 자, 혁신도시가 충청권 발전을 이끄는 그러한 핵이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홍조희 뉴스 TV 그러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용식 제인턴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누가 오고 싶겠어요. 도시 생활하다가 대도시 살면서 그런 인프라에 있다가 문화생활도 하다가 이런 시골에 간다고 생각하면 선뜻 누가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하는 전원생활 하려고도 내려오잖아. 전원생활의 뜻이 있는 사람들 아니고서 이거는 억지로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본인의 의사랑 상관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어떻게 그것도 걱정이 되죠. 그래, 최 기자 그거 한번 언제 한번 따져봐라. 그거 한번 취재 좀 한번 해봐. 충남도청, 네. 경찰청, 교육청, 네. 요 대전권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공무원들 네. 과연 몇 프로나
홍성으로 이주해 와서 살고 있는지 그 위장 전입 요거 말고 그지? 실제 전입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지, 확인해 볼까요? 그렇지. 자 일단 충남도청에서 도청 공무원들이 설선소범을 보여야지. 그렇죠. 그지? 하다못해 대전에서도 홍성까지 맞아. 못 온다는데 어디 서울 경기도에서 여기까지 내려올라가 하겠어. 그렇죠. 자, 숙제 하나 남겼고, 내가 과거에 새벽에 금산 이쪽으로 이렇게 다닐 일이 있어. 아침에 보면은 막 버스가 엄청나. 출퇴근 버스죠. 그렇지. 그래. 그래서 그래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하자고. 아까 최인턴 기자가 얘기했지. 지역 인재 30% 채용이라고 했나? 그지? 의무 채용. 자 그럼 내가 수수께끼 하나 낼게. 한번 맞춰봐. 지역 인재야. 여기에서 타이틀은 지역 인재. 지역 인재. 자 메모를 해. 자 메모를 하고 잘 들어. 됐다. 자 지역 인재야. 지역 인재 채용이야 이거는. 지역에 있는 기업체 공무원. 공무원 뭐 시험 볼 때는 뭐 그래 가산점을 준다니까 어쨌거나 똑같겠지만 자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어.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이곳 홍성이나 예산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홍성이나 예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어.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수도권 대학에 진학을 했어. 그지? 그러고 졸업을 했어. 졸업을 했어. A라는 학생은. 자, B라는 학생은 반대로. 자, 수도권이나 뭐 서울 지역에서 태어나서 초등, 중등, 고등까지 졸업하고 대학을 대전, 충남으로 내려와서 입학하고 졸업을 했어. 네. 네. 자, 그렇게 두 학생이 있어.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 자, 주민등록지상으로 저쪽은 이런 걸 보면 출신지가 A인 학생이 지역 인재 채용에 가산점을 줘야 되는지, 여기 영향권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타지 학생인데 다만 대전 충남권에 있는 지역 대학을 졸업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가산점 내지 그러한 채용 30% 안에 드는 그 비중 가산점을 줘야 되는지. 자, 어떤 게 맞을 것 같아? 너무 인문사회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네. 기업이 인재를 지역 인재를 채용한다 이거야. 그러면 10명을 뽑으면 무조건 제가 만약에 기업 사장이라 하면 A죠. A 학벌을 보고 아니 그러니까 초, 중, 고 실력이시 하다가 이제 유학을 갔다 와서 실력을 키우고 다시 우리 지역으로 와서 일을 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보여서 우리 지역에 신청을 했다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공부하다가 유학도 보내고 하잖아요. 외국도 보내고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크다가 서울 가서 좀 배워와라. 그리고 다시 지역으로 와서 봉사하고 일하고 이런 거를 좋게 평가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사장이라면. 그러니까 인문사회학적으로 보면은 그 학생이 바로 지역 인재 학생이야. 홍성에서 하는 홍성 사랑 장학회 수여 학생이고 수여 받은. 자, 그런데 이거는 문제는 기업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야. 산학, 민관 클러스터를 묶어서. 그지? 네. 그러니까 지역 대학도 살고 지역에 있는 기업체도 살 수 있는 그렇죠. 공존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펼쳐나가는 거니까 지역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학생한테 우선권을 먼저 줘야 된다 라는 것이 주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역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의 인재다. 그러니까 지방대학 살리려는 취지겠죠. 그렇지, 이쪽에.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서도 이 반발이 크니까, 그지? 우리 최 기자가 얘기하는 지역 인재. 그렇지만 우리 도민 대다수는 지역 인재라고 하면은 낳고 자란 아이들이 지역의 인재지. 그지? 지역에 있는 대학만 졸업했다 해서 이거는 지역 인재의 범위에 안 들어가지. 저 잠깐 대학만 다니는 그렇지. 건데. 관습
상습으로 통상적으로 보면 얘들은 타지 애들이야. 타지인들이야. 우리 아이들이 아니야. 지역민들이. 정말 뭐 홍성이 좋아서 온 경우가 아니잖아요, 대학은. 그렇지. 그렇죠? 홍성에 뜻이 있어서 갑자기 도시에 살다가 나는 홍성에서 몇 인재가 명은 되게 있겠지. 몇 프로 물론 그렇죠. 있긴 하겠지만 대다수가 본인의 의사랑 상관없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요 문제를 지금 끄집어낸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지역 인재를 더 정확하게 나는 지금 두리뭉실 얘기를 했지만 요런 식으로 불만사항이 쌓여가면은 이것도 대단한 그렇죠. 기지 불랑거리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거 그렇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명확한 기준점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놔야 돼. 그렇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지. 예. 그래서 어쩌면은 좋게 얘기하면 충남도청에서 이런 거를 세부사항을 준비하느라고 늦춰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그지? 그래서 여지껏 뭐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내가 높아심에서 이런 문제를 한번 얘기한 거야. 궁시렁 뉴스니까 이 지역 인재 이거는 그렇게 그래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한번 공론화 구체적으로 필요한 거는 아니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분란의 불씨는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 그래. 그만. 네. 수고했어. 끝.